안녕하세요. 연꽃 피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탈하셨는지요? 어느 고요하고 한적한 오후 거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집안을 찬찬히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눈길이 닿는 곳마다 지나온 세월의 흔적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란다 한 구석에는 빛바랜 종이 상자들이 천장까지 아슬아슬하게 쌓여 위태로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언제 마지막으로 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실내용 자전거가 옷걸이로 전락한 채 우두커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방 장롱문을 가만히 열어보면 유행이 훌쩍 지나버린 옷들과 이제는 몸에 맞지 않는 낡은 옷들이 빈틈없이 빼곡하게 걸려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입을 날이 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하나로 10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옷들입니다. 주방 찬장 깊숙한 곳을 들여다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자리가 살짝 이가 빠진 그릇들, 손님이 오면 내어놓겠다며 비싼 돈을 주고 샀지만 한 번도 쓰지 않은 채 먼지만 소복이 내려앉은 찻잔 세트가 보입니다. 집안 구석구석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물건들이 꽉 들어차 숨을 쉴 틈조차 주지 않는 듯합니다. 이 수많은 물건은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오면서 만들어낸 욕심과 미련의 덩어리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어떻게든 움켜쥐고 채워넣는 시기였습니다. 가족을 건사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하나라도 더 소유하고 집안에 들여놓는 것이 미덕이자 능력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치열했던 생존의 흔적들이 지금 우리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낡은 짐들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은 다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비워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먼 길을 떠나는 나그네의 배낭이 무거우면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듯 인생이라는 긴 여행길의 후반부에서 짊어진 짐이 많으면 마음의 발걸음이 무거워져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끊임없이 움켜쥐려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기력은 쇠해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무언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지곤 합니다. 언젠가 쓸 때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해 막연하게 품고 있는 불안감입니다. 예전에 비싸게 주고 샀던 물건이라는 생각은 이미 강물처럼 흘러가 버린 과거에 대한 헛헛한 미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얽매임을 집착이라 부르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낡은 물건에 대한 애착은 결국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을 올가매는 단단한 밧줄이 됩니다. 손에 쥔 것을 놓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듯이 묵은 짐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 마음 속에 새로운 평안과 지혜가 들어설 자리가 마련되지 않습니다. 집안에 쌓인 물건의 양은 내 마음 속에 쌓인 번뇌의 양과 정확히 비례합니다. 짐이 많아 발 디딜 틈이 좁아진 집안처럼 온갖 욕심과 미련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고요한 평화가 깃들 틈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문득 베란다에 쌓인 짐 더미 위로 햇살이
비스듬히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깁니다. 짐더미에 두껍게 내려앉은 뽀얀 먼지들이 햇빛을 받아 허공을 떠도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먼지들을 바라보며 내 마음속에도 저렇게 묵은 먼지들이 켜켜이 쌓여 내 영혼의 빛을 가리고 있었음을 조용히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그동안 무엇을 이토록 무겁게 이고 지고 살아왔단 말인가 하는 깊고 긴 탄식이 마침내 메마른 입술 사이로 흘러나옵니다. 평생을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발버둥 치며 모아온 것들이 결국은 나를 가두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었음을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뼈아프면서도 동시에 눈이 번쩍 뜨이는 귀중한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물건을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집안 환경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가사 노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군더더기를 도려내고 영혼에 찌든 때를 벗겨내는 매우 거룩하고 숭고한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결심을 굳히고 자리에서 일어나 가장 먼저 현관 옆에 방치되어 있던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펼쳐듭니다. 비워냄의 철학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몸으로 직접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막상 물건을 버리려고 손에 쥐어보면 마음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변명들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옷은 살을 조금만 빼면 다시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고장난 라디오는 나중에 부품이라도 쓸 때가 있을 것만 같습니다. 버리려는 손길을 머뭇거리게 만드는 것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는 탐욕과 불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지어내는 허상을 직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당장 쓰지 않는 물건은 앞으로도 영원히 쓰지 않을 물건이라는 냉정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음의 속삭임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현재의 나에게 필요한 것만이 진정 나의 것이라는 사실을 되새깁니다. 망설이는 손끝에 힘을 주고 장롱 구석에 처박혀 있던 오래된 코트 한 벌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봅니다. 20년 전 딸아이의 대학 입학식 날 큰맘 먹고 사서 입었던 질 좋은 모직 코트입니다. 옷깃을 쓰다듬으니 젊고 활기찼던 시절의 내 모습과 품 안의 자식으로 한없이 예뻤던 딸아이의 얼굴이 아스라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내 굽은 어깨에는 너무나 무겁고 버거운 옷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젊음은 결코 이 옷 한 벌로 되돌릴 수 없음을 고요히 인정합니다. 아름다웠던 추억은 오직 마음의 갈피에 온전히 접어두고 형체를 가진 물건은 인제 그만 떠나보내야 할 때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코트를 쓰레기 봉투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물건이 봉투 바닥에 툭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덜컹하고 떨어져 나가는 듯한 홀가분함이 느껴집니다. 내친김에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겨 찬장문을 활짝 엽니다. 아까워서 차마 버리지 못하고 구석에 밀어두었던 이 빠진 뚝배기와 짝을 잃어버려 쓸모가 없어진 유리잔들을 거침없이 꺼냅니다. 우리는 종종 상처받고 금이 간 인간관계마저도
이 뚝배기처럼 억지로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이미 나에게 아픔만을 주는 인연인데도 오랜 세월 알고 지냈다는 이유 혹은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미련스럽게 마음 한편에 자리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금이 간 그릇은 아무리 잘 닦아도 맛있는 음식을 담아낼 수 없듯이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는 억지스러운 인연은 내 마음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미련 없이 금이 간 그릇들을 쏟아버리며 내 마음을 어지럽히던 해묵은 감정의 찌꺼기들까지 함께 비워내는 상상을 해봅니다. 쨍그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속이 뻥 뚫리는 듯한 청량감이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흐릅니다. 이렇게 하나둘 물건을 버리기 시작하자 처음의 망설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비워내는 행위 자체에 묘한 가족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거실 서랍장에 수십 년간 쌓여있던 정체 모를 케이블 선들, 유효기간이 훌쩍 지나버린 각종 영수증과 보증서들을 한 움큼씩 쥐어 미련 없이 봉투에 담습니다. 버리면 큰일이 날 것만 같았던 종이 쪼가리들이 막상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나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놀랍고 평화롭습니다. 점점 부풀어 오르는 쓰레기 봉투의 크기만큼 반대로 내 마음의 짐은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있음을 온몸으로 체감하게 됩니다. 3시간 남짓의 고된 작업 끝에 거실 한가운데에는 사람 허리 높이만큼 빵빵하게 채워진 쓰레기 봉투 3개가 덩그러니 놓이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묵은 때를 밀어낸 듯한 개운함에 이마의 땀을 쓱 닦아냅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다시 한번 집안을 둘러봅니다. 늘 천장까지 짐이 쌓여 있어 답답했던 베란다 한쪽에 드디어 사람 하나 누울 만한 번듯한 빈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꽉 막혀 있던 시야가 트이자 집안 전체가 한결 넓어지고 환해진 듯한 기분 좋은 착각마저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그 물리적인 빈자리를 통해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짐이 사라진 베란다 창문 틈으로 그동안 짐에 가려 들어오지 못했던 청량한 공기가 훅 하고 밀려 들어옵니다. 그 청량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현관문 밖으로 밀어낸 묵은 짐들을 가만히 바라보며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마음의 깊은 숨을 아주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무겁게 부풀어 오른 쓰레기 봉투 3개를 양손에 나누어 쥐고 현관문을 나섭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를 파고드는 팽팽한 비닐의 촉감이 그동안 내가 짊어지고 살아왔던 삶의 무게처럼 묵직하게 전해집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 동안 거울에 비친 땀에 젖은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주름진 이마 위로 흘러내린 땀방울 속에는 수십 년 동안 물건을 모으고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지난날의 피로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듯합니다. 덜컹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며 발밑에 놓인 거대한 쓰레기 봉투를 바라보니 묘한 해방감도 느껴집니다. 평생을 내 곁에 두고 영원히 품고 갈 줄 알았던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내 손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운 경이로움으로 다가옵니다. 현관을 나설 때의 그 무거웠던 발걸음은
분리수거장으로 향할수록 이상할이 많지 점점 가벼워집니다. 분리수거장에 도착하니 이미 이웃들이 내다버린 온갖 낡은 물건들이 작은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느 집 아이가 즐겁게 탔을 세발 자전거는 바퀴가 빠진 채 뒹굴고 있고, 유행이 지난 두꺼운 이불들은 산더미처럼 쌓여 폐기물 스티커를 훈장처럼 달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쓰레기 산을 가만히 바라보자니 인간이 가진 소유욕의 끝이 결국은 이 초라한 폐기물 덤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내가 오늘 들고 나온 3개의 쓰레기 봉투 역시 그 거대한 산의 일부가 되어 내던져집니다. 물건이 내 손을 떠나 쓰레기 더미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단단히 따리를 틀고 있던 소유욕의 사슬이 마침내 끊어지는 듯한 경쾌한 파열음으로 들려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세상 모든 만물이 끊임없이 변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영원히 소유했다고 믿는 것은 찰나의 시간 동안 잠시 내 곁에 머무는 것을 온전한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무소유는 단순히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맹목적인 가난이나 결핍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건이 나를 소유하게 두지 않는 맑고 투명한 마음의 상태, 즉 집착에서 벗어난 크나큰 자유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가 물건을 지배하고 소유한다고 믿어왔지만 실상은 그 물건들을 보관할 더 넓은 집을 마련하기 위해 청춘을 바쳐 일해야 했고, 그 귀한 물건들을 행여나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며 마음의 평화를 통째로 내어주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물건의 당당한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물건을 상전처럼 모시고 사는 노예로 전락해버린 셈이었습니다. 쓰레기장 한 구석에 빈손으로 덩그러니 서서 비로소 내가 낡은 물건들의 억압적인 지배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 자신으로 돌아왔음을 온몸으로 체감합니다. 텅 빈 두 손을 가만히 쥐었다 펴보며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기에 역설적으로 온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넉넉하고 경이로운 자유를 맛봅니다. 빈손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마치 고된 참선 수행을 마치고 산문을 나서는 맑은 구도자의 발걸음처럼 가볍고 경쾌하기 그지없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훅 하고 끼쳐오는 집안의 공기마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늘 짐더미에 가려져 제대로 들리지 않았던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똑딱똑딱 규칙적이고 선명하게 귓가를 맴돕니다. 집안이 그저 물리적으로 텅 비워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따스한 평온함과 묵직한 고요함으로 가득 채워졌음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됩니다. 주방으로 천천히 걸어가 작은 찻주전자에 맑은 물을 올리고 따뜻한 녹차 한 잔을 정성껏 우려냅니다. 말끔하게 비워진 거실 한가운데 놓인 작은 찻상 앞에 다소곳이 앉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의 온기를 두 손으로 감싸 온전히 느껴봅니다. 쌉싸름하면서도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부드럽게 스치며
짐을 버리느라 턱끝까지 가빠졌던 숨과 요동치던 맥박을 갓난아기의 숨결처럼 차분하게 가라앉혀 줍니다. 하지만 비워냄의 숭고한 수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베란다와 옷장 구석의 잡동사니들을 끄집어내어 버리는 것이 물리적인 생활에 찌든 때를 벗겨내는 일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내 영혼 아주 깊숙한 곳에 끈질기게 들러붙어 있는 자존심과 허영의 단단한 껍질을 아프게 벗겨낼 차례입니다. 빈 찻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거실 벽면을 묵직하게 차지하고 있는 커다란 원목 장식장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곳에는 젊은 시절 직장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받았던 크고 작은 상패들, 퇴직할 때 후배들이 아쉬움을 담아 만들어준 금태 두른 화려한 감사패, 그리고 해외여행을 다녀올 때마다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하나씩 사모았던 이국적인 장식품들이 빈틈없이 빽빽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 번쩍이는 물건들은 단순한 쓰레기나 잡동사니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인정받았고 얼마나 남부럽지 않게 열심히 살아왔는지를 소리 없이 증명해주는 나의 자랑스러운 훈장이자 내 자아의 분신과도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장식장 앞을 서성일 때마다 늘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르며 뿌듯해졌고 행여나 금박 위에 먼지라도 내려앉을세라 매일 아침 정성껏 부드러운 천으로 닦고 또 닦아왔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고요하고 담담한 삶의 한가운데 서서 이 차갑게 번쩍이는 과거의 영광들이 과연 지금 숨쉬고 있는 나에게 진정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용히 되물어 봅니다. 과거에 찬란했던 영광에 집착하는 것은 지나간 낡은 앨범 속의 흑백 사진에 갇혀 현재에 살아 숨쉬는 생생한 삶의 순간들을 철저히 외면하는 어리석은 짓과 같습니다. 상패에 깊게 파인 화려한 직함과 입에 발린 찬사들은 이미 강물처럼 저 멀리 흘러가 버린 어제의 나일 뿐, 주름지고 기력이 쇠약해진 오늘의 내 진실한 모습을 결코 대변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내가 한때 이렇게나 대단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헛된 자만심의 불씨를 계속해서 부추기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지금의 평범하고 초라해진 일상을 끊임없이 초조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마음의 지독한 독약이 되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한쪽의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지혜로움, 즉 중도의 삶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중도는 내 지난 삶의 치열했던 궤적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모든 추억을 잿더미로 불태워버리라는 잔인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과거에 치열하게 살았던 나 자신을 따뜻하게 존중하되 결코 그 낡은 영광에 얽매이지 않고 주름진 손을 가진 현재의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균형 잡힌 넉넉한 마음가짐이 바로 중도의 참뜻입니다. 수십 개의 무거운 상패와 화려한 장식품들을 죽는 날까지 모두 짊어지고 가는 것은 과거의 육중한 무게에 짓눌려 비틀거리며 걷는 고통이고 그렇다고 모조리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는 것은 내 삶의 소중하고 아름다웠던 여정마저 스스로 부정해버리는 극단적이고
슬픈 행동일 것입니다. 깊은 사색 끝에 나는 장식장 문을 조심스레 열고 내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작고 소박한 감사패 딱 하나만을 남겨두기로 단호하게 마음먹습니다. 과거에 내가 사회적으로 누구였다는 껍데기 같은 사실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결로 호흡하고 조화롭게 존재하는지가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맑은 자각이 밤하늘의 별빛처럼 찾아옵니다. 짐을 비워내어 텅 빈 장식장의 투명한 유리 선반을 깨끗한 마른 걸레로 천천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닦아냅니다. 물건이 숨막히게 빼곡하게 들어차 있을 때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투명한 유리의 매끄러운 질감과 그 맑은 공간 너머로 은은하게 비치는 하얀 벽지의 고운 결이 비로소 내 눈동자 안으로 다정하게 들어옵니다. 무언가 화려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만 내 인생도 덩달아 아름답고 가치 있다고 굳게 믿었던 나의 좁고 어리석은 소견이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입니다. 텅 비어 있기에 비로소 모든 가능성을 품을 수 있고 완전해지는 공간의 숭고한 아름다움을 묵묵히 내 가슴판에 깊이 새겨 넣습니다. 어느덧 창밖으로는 붉은 가을 해가 아쉬운 듯 뉘엿뉘엿 서산 너머로 저물어가고 말끔하게 비워진 거실 한복판으로 붉고 따스한 저녁놀이 물결처럼 길게 스며들어옵니다. 그 부드러운 황혼의 빗무리는 텅 빈 장식장의 휑한 빈자리를 금빛으로 포근하게 감싸 안으며 비워낸 자리에는 반드시 새로운 우주의 축복과 평화가 채워진다는 무언의 진리를 조용히 속삭여주는 듯합니다. 묵은 짐과 헛된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오롯이 홀로 선 지금 텅 빈 거실에 고요히 내려앉는 이 벅찬 평화의 향기를 그저 두 눈을 감고 깊이 들이마십니다. 깊은 밤의 고요가 지나가고 맑은 아침 햇살이 창문을 넘어와 말끔하게 비워진 거실 한가운데를 환하게 비춥니다. 예전 같았으면 베란다에 높이 쌓인 종이 상자와 잡동사니들에 가려져 거실 바닥까지 닿지 못했을 그 아침의 빗무리가 이제는 아무런 장애물 없이 온 집안을 따스하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짐을 덜어낸 것뿐인데도 어깨를 짓누르던 만성적인 뻐근함이 신기하게도 가라앉은 듯한 기분이 듭니다. 눈에 보이는 집안의 풍경이 달라지자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안의 공기마저도 맑고 투명하게 정화되는 것을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깊이 감각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묵은 짐을 비워내는 과정은 단순히 물건과의 이별로 끝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켜켜이 쌓아두었던 보이지 않는 감정의 짐들을 마주하는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장롱 속의 낡은 옷들을 과감히 버렸듯이 이제는 내 가슴 속에 응어리진 해묵은 원망과 서운함의 찌꺼기들을 하나씩 꺼내어 햇볕에 말리고 바람에 날려보내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밖에서 묻어온 온갖 마음의 상처들을 제때 치우지 못하고 마음의 창고에 무작정 쌓아두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무심코 받았던 상처들,
부모 형제 사이에서 겪었던 크고 작은 서운함, 그리고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자식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야속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낡은 물건에 곰팡이가 피어오르듯 마음의 구석에서 독한 냄새를 풍기며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병들게 만듭니다. 특히 자식에 대한 애착은 우리들이 인생 후반전에 가장 먼저 비워내야 할 무겁고도 질긴 짐입니다. 자식이 조금이라도 곁길로 갈까 노심초사하고 다 큰 어른이 되어서도 품 안의 자식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간섭하고 걱정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또 다른 형태의 무서운 집착입니다.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자식도 나에게 그만큼의 효도와 관심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보상 심리는 결국 끊임없는 서운함과 절망만을 낳을 뿐입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활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자신만의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독립된 생명체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식을 향한 무거운 기대감과 걱정의 보따리를 과감하게 내려놓을 때 비로소 부모와 자식 모두가 숨막히는 얽매임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속의 모든 번뇌와 집착을 남김없이 내려놓는 것을 방아착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무거운 돌덩이를 양손에 쥐고 있는 사람은 결코 누군가와 따뜻하게 손을 맞잡을 수도 자유롭게 두 팔을 벌려 날아갈 수도 없습니다. 내가 꽉 쥐고 있는 그 원망과 집착의 돌덩이가 나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 굳게 믿었지만 실장은 내 손바닥을 피가 나도록 찢어놓고 내 발걸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고통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눈 감아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미움이라는 지독한 감옥에서 나 자신을 스스로 구출해내기 위한 가장 자비로운 결단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그 모든 허기진 마음들을 이제는 미련 없이 허공으로 툭 던져버려야 합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연습을 거듭하다 보면 비워진다는 것이 결코 잃어버리거나 가난해지는 것이 아님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도자기가 그 가치를 가지는 것은 진흙으로 빚어진 겉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 안이 텅 비어 있어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쓰임새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역시 온갖 욕심과 미련으로 꽉 막혀 있을 때는 한 줄기 빛조차 들어갈 틈이 없지만 모든 것을 쏟아내고 텅 비우게 되면 그 자리에 맑고 무한한 우주의 기운이 스며들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텅 빈 충만의 경지를 공이라고 부릅니다. 공은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상태가 아니라 낡은 껍데기를 모두 벗어버렸기에 비로소 삼라만상의 모든 진리와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지혜로운 여백입니다. 이제 인생의 거창한 목표나 화려한 성공 같은 무거운 단어들은 미련 없이 강물에 띄워보냅니다. 젊은 시절에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성취하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만이 인생의 정답이라
믿고 앞만 보며 달렸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을을 지나 찬란한 노을이 지는 황혼역에 서서 뒤를 돌아보니 그토록 아등바등 움켜쥐려 했던 것들이 실은 아침 햇살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풀잎의 이슬처럼 덧없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참된 행복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진 것들에 얼마나 깊이 감사하며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범하고도 위대한 진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빈 마음으로 마주하는 일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부신 아름다움으로 다가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시는 따뜻한 물 한 모금에서 목줄기를 타고 흐르는 맑은 생명력을 느끼고 길가에 아무렇게나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 한 송이 앞에서도 우주의 신비로운 섭리를 발견하며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무언가를 더 채워 넣기 위해 동동거리던 조급한 마음이 사라지니 지금 내 곁에 숨쉬고 있는 소소하고 평범한 순간들이 진정 내 인생을 지탱해주는 가장 귀하고 찬란한 보석이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가 딛고 서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평화로운 성소임을 깨닫는 기쁨입니다. 노년의 시간은 나약하게 시들어가는 쇠퇴의 시기가 아니라 불필요한 무게를 덜어내고 영혼이 맑게 비상하는 거룩한 완성의 시기입니다. 육체의 기력이 조금 떨어지고 주름이 깊어지는 것은 낡고 무거운 육신이라는 옷을 조금씩 벗어 던지고 더욱 자유로운 영혼으로 거듭이 나기 위한 자연스러운 여정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잣대나 타인의 시선에 맞추어 나를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텅 빈 방 안에 홀로 가만히 앉아 눈을 감고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나의 숨결에 가만히 마음을 모아봅니다. 들이쉬는 숨에 온 우주의 맑은 기운을 내 안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내쉬는 숨에 내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불안과 찌꺼기마저 허공으로 남김없이 흩어보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으며 그저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 벅찬 환희가 밀려옵니다. 이제 나의 남은 삶은 가벼운 배낭 하나 짊어지고 콧노래를 부르며 걷는 즐거운 소풍길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지나간 어제의 발목 잡혀 눈물 찢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두려워하며 오늘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텅 빈 마음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더없이 투명하고 모든 인연은 눈물겹도록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에 몸을 맡기고 비가 오면 빗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물 흐르듯 순리대로 걸어가는 지혜로운 노년의 발걸음입니다. 가볍게 비워진 손과 텅 빈 마음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오늘이라는 선물을 향해 고요하고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여유롭게 걸어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연못에 맑고 평온한 연꽃 한 송이가 살며시 피어나기를 두 손 모아 조용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연꽃 피는 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